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 보시면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작년에 예고한 대로 리오데자네이루 앞바다에 있는 그 산토스 바신에서 FPSO 두 척 발주한다는 12월 27일자 발표문입니다. 주요 외신들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저 발표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그런 기사로 보입니다. 오일 나우가 22년 12월 30일 보도한 거 보면은 브라질은 23년부터 27년까지 한 FPSO 18개를 신규 설치하고 유정 42곳을 드릴링한다. 이런 장기 스트래티직 플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황금 시장이 지금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이제 FPSO니까 최근에 인도의 릴라이언스가 발주한 그 FPSO 루비호 인도했죠. 그래서 지금 벵골만에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브라질의 대규모 그 FPSO 그 플랜트 발주 소식을 보면 이 참 일도 잘하는 삼성중공업한테 기회가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삼중하고 페트로브라스가 미국 항소법원에서 연락이 지금 쌈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입찰을 참가해도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지 브라질 해양 플랜트에 삼중 깃발 여러 개 꼽을 수 있을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그동안 페트로브라스 플랜트 언제 어떻게 수주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브라질 떼돈 벌었습니다. 곡물가 폭등했고 리튬, 니켈 이런 광물가도 폭등했고요. 오일, 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폭탄이 연달아 터진 것이 브라질입니다. 오일 달러, 곡물 달러, 광물 달러 이게 쌓여서 그래서 이제 그 오일이나 가스 이 산업 분야에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그래서 브라질 에너지 산업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거는 20년 말경에 BP가 추정한 내용인데 원유 매장량은 글로벌 16위라고 하고요. 지금 원유 수출국입니다. 21년 작년에 306억 달러 수출했다 하고요. 그중에 한 47%가 이 중공으로 갔다 합니다. 한국도 한 14억 달러 브라질 원유 수입해서 한 5% 약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브라질은 유조선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브라질은 21년에 대략 한 300만 배럴, 하루에 300만 배럴 생산했는데 27년까지 470만 배럴 이렇게 대략 한 60% 정산하려고 지금 투자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유저는 주로 리오데자네이루 앞에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산토스 바신이나 부지오스 바신 이런 해상 유전, 해상 가스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질은 FPSO도 많이 필요하고 유조선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유조선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천연가스 매장량은 글로벌 한 32위인데 21년에 24.3 빌리언 큐빅미터를 생산해서 생산 순서는 28등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국내에 내륙에 가스 사용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FLNG를 잘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이제 수출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LNGC 신규 수요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위에서 봤던 페트로나스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산토스 바시는 프리솔트 필즈가 유정을 뜻하니까 이 솔트가 소금인데 그래서 보면은 암염하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암염하청 아마 어떤 지질 용어 같죠. 그래서 대략 한 수심 2000m 이상 대륙붕에 있는 어떤 특수한 지질청이라고 합니다. 그 일대가 산토스 바신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지질학적 특성이 프리솔트 필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7월경에 2개의 FPSO 입찰 절차를 개시하고
요거는 이제 28년부터 생산을 개시한다. 그러니까 28년 이후에 이제 유조선도 필요하게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뭐 P84 그러니까 아타프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P85 세피아 이렇게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이제 용량은 둘 다 똑같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오일은 22.5만 배럴, 가스는 1000만 큐빅미터 이 정도 하루에 이제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P84하고 P85 전부 다 그러니까 P84는 페트로브라스가 지분 65.7%, 그래서 쉘과 토탈 에너지가 조금씩 참여하고 있고 P85도 페트로브라스가 55.3%이고 토탈 에너지가 16.9% 이렇게 지분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권자는 둘 다 페트로브라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발표문에서 주목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특징 또는 자격 요건이라고도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일 환산 배럴당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대략 한 30%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낙찰받은 조선사들은 FPSO 그 설비를 건조할 때 저 목표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 핵심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앞으로 즉 FPSO건 FLNG건 또는 유조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작동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걸 다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해양 플랜트 기업의 차별화 요소 아니겠나, 조선소들의 차별화 요소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지, 즉 오일가스 그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 줄이는 것이 오일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비슷한 것이 제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비판을 하는데 리튬 이온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저거 탄소 막 뿜어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일하고 가스도 다 같은 오일 가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카타르 가스하고 브라질 가스를 비교해서 탄소 발자국이 어느 것이 더 짧으냐 이겁니다. 그걸로 경쟁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탄소 발자국 짧은 오일가스가 잘 팔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스트리머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오일가스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좋은 가격으로 잘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그 배달하는 그 과정,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기술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 능력을 이제 강조를 하고, 또 그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드릴십, FPSO, FLNG, LNGC, 오일 탱커, 이 모든 분야에서 또 더 확장시키면 철강 같은 것도 이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도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탄소 발자국 줄여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예, 또 이거 배달하는 벌크선이나 컨테이너 선박도 다 탄소 배출 줄여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와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30% 감축을 어떻게 하겠는가? 간단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죠. FPSO 기계 아닙니까? 그렇죠. 장비입니다. 장비. 예. LNGC 선박도 다 장비입니다. 장비. 예. 목표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그런 장비를 움직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일단 출발선입니다. 연구하니 같은 일을 하는데 오일 가스 덜 사용하는 것이 이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적게 사용할수록 적게 배출합니다. 즉 에너지 적게 사용할수록 온실가스 적게 배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그것도 간단합니다. 예, 쓰레기 재활용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배기가스에 포함된 열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배기가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굴뚝 아닙니까? 자동차에서는 머플러 이런다 아닙니까? 굴뚝이나 머플러는 떳떳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열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고요. 날아가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열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즉 FPS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가스가 배출되면은 그 다시 포집해버리자 이겁니다. 생산 현장에서 발생된 탄소 포집해서 바로 파묻어버리자 이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 읽어보면은 recovery of vented gases from the cargo tanks and processing plant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waste heat recovery unit 이런 그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recovery of gases from the flare라는 게 이게 유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가스 같은 거 분출시키면서 태워버리잖아요. 그거 없애자 이겁니다. 그거 좀 다 탄소 배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페트로브라스하고 삼성중공업 간의 이 애정 관계, 옛날엔 참 관계 좋았는데 말이죠. 요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령 2006년 또 2007년 이때 잘 나가던 시절이죠. 삼성중공업. 하여튼 제일 잘 나가던 시절 아닙니까? 그 처음에 그 제도에 길거리 그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그건 저도 봤습니다. 나중에. 다큐멘가 뭔가에서 봤는데 하여튼 잘 나가던 시절에 페트로브라스가 드릴십 3척을 삼성중공업한테 발주를 하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고객이 만족하도록 잘 만들어서 2011년 모두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주고 물건 값 받았으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리고 페트로브라스는 지금까지 저 드릴십으로 돈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끝났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관계 이제 이어가면 될 텐데, 이 세월이 흘러서 말이죠. 2014년에 브라질 검찰이 페트로브라스의 부패 사건을 수사를 하던 중에, 사건이 확장이 돼서 그 드릴십 선박 중개인이 뇌물 사건이 드러났고 여기에 삼성중공업도 공범 혐의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 쌈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빨리 서로 화해해야죠. 그래서 21년 2월에 하여튼 삼성중공업이 돈 달라는 대로 주고요. 그러니까 돈 액수는 협상을 했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1,650억 원을 주고 합의 종결했다는 겁니다. 돈 달라는 대로 주고 더 이상 일체의 법적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합의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게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돈 중에 1,591억 원 정도가 페트로브라스한테 지불됐다는 겁니다. 이러면 됐지 말이야. 그런데 21년 작년 여름에 페트로브라스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다가 항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서로 쌈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페트로브라스 참 피곤하잖아요. 진짜. 이 쌈질이 걸어오니까 삼성이 같이 맞짱을 뜨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거 지금 소송전이 전쟁이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또 반소도 내고, 우리는 삼성중공업 입장 그렇게 했지. 우리라고 할 말 없는 줄 아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맞짱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런 싸움은 이겨도 삼성한테는 상처만 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페트로브라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그래야지 FPSO 일감을 따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목적인데, 삼성중공업은 소송에서 이기려고 존재하지를 않잖아요. 저는 일감 따내서 돈 버는 게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자꾸 쌈질 하지 말고, 이 화해를 하고,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뭘까 이겁니다. 이걸 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하고 페트로브라스 간에 정상회담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서밋. 지금 펠레 사망 때문에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이. 그래서 우리 최승환 부회장하고 이 삼성중공업 팀들이 펠레 애도하러 한번 브라질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쪽 밥이라도 한번 먹고 좀 풀 수 없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FPSO 관련 어떤 기술력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위에서 봤던 인도 릴라이언스에게 이제 인도해 주 만들어준 그 루비라는 거 아닙니까? 사진 보시죠. 그래서 2019년 그 10억 달러에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동부 그 카킨다 앞에 벵골만 한 50km 해상 그 유전에서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겠죠. 작년 8월 말에 그제도 출항했으니까. 그래서 20년간 하루에 오일 3만 배럴, 가스 1250만 큐빅미터를 이제 뽑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은 좀 적고 저기 그 브라질 프로젝트보다는 가스는 더 많고 그러네요. 근데 요 특징은 이제 그 해양 플랜트를 한다고 할 때 일단 5개의 하부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EPCIC라는 겁니다. EPCI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Commissioning. 그래서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만들고 건조하고 설치해서 시운전하는 5개 전 과정을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떤 컨소시엄 구성하지 않고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한 최초 사례가 바로 저 루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해양 플랜트에 관한 경업, 지식 이런 게 이제 집중해 놓은 그런 일종의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활용해서 공기를 9달이나 앞당겼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박이죠. 이거 9달 동안 인건비 절약된 것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예, 이렇게 잘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의 저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실적을 인정받고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저 브라질이 지금 해양 플랜트 황금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참여 실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캐펠사가 다 먹었습니다. 저거.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리오데자네이루 200km 앞바다 그게 부지오스 유전지대 거기서 주로 최근까지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됐는데 그 부지오스 유전지대 그 내용은 이전 영상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지금 저 지역도 거대한 해상 유전이고 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 진행돼 갖고 최근에 P78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캐펠하고 싱가포르의 캐펠 조선사하고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전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본 내용인데 현대중공업은 그냥 하청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파트너로 참여했다기보다 하청 뭐냐면은 FPSO 그 구조물 중에서 물에 잠기는 부분 그 하부 구조를 8,500억 원대 작년에 수주 공시했는데 저게 한 22.7억 달러짜리입니다. 한국 돈으로 2.5조 원짜리인데 그중에서 8,500억 원만 현중이 먹었으니까 결국 건더기는 캐펠이 다 먹고 국물 좀 얻어먹은 거 그게 P78이고요.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낙찰받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P79 프로젝트는 사이펜하고 대우조선 컨소시엄이 작년에 수주한 건데 요거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펜이 13억 불이고 대우조선이 10억 불이니까 이건 뭐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대우조선은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현대중공업은 영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78, P79 그렇고 그 다음에 P80 프로젝트는 그것도 29억 불짜리였는데 이것도 지금 현중하고 대우조선이 한번 낙찰 받으려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저것도 캐펠이 먹었고요. P83 프로젝트도 캐펠이 먹었습니다. 참나. 그래서 P80 프로젝트 저런 거 이제 받으면 캐펠은 지가 다 안 만들거든요. 중공, 인도 이런데 또 하청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분산 건조한 다음에 통합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 브라질 해양 플랜트 저 황금 시장인데 한국 조선사들이 영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에 입찰한다는 이 P84, P85 이거는 현재로서는 참 또 싱가포르한테 뺏기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도 열심히 해서
기술로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삼중하고 페트로브라스가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중하고 대주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P84하고 P85를 하나의 기업이 둘 다 그 낙찰은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조건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 페트로브라스 내부에. 그러니까 P84, P85를 적어도 한국 기업 3개 중에 2개가 그 낙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지난 11월 1일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 웨스트 우드 글로벌 에너지사, 여기가 이제 그 컨설팅 펌인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26년까지 글로벌 FPSO 더하기 FLNG 신규 건조가 한 37척가량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것과 비교하면은 37곳 중에서 18곳이 브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그 조만간 앞으로 한 5, 6년 이 시기 동안 그 해양 플랜트 황금 시장 열리는 것 같아서 한국 기업들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